안녕하세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 신발은 컨버스 제이옥스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사실 성길님이 되게 자주 신었던 제품인데, 사실 저는 컨버스를 이렇게 즐겨 신는 사람이 아니어서 저는 뭐하러 이렇게 값을 더 주고 사야 될 만큼의 값어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막상 또 일본 여행 갔을 때 신어보니까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좀 착화감이나 이런 쉐입 자체가 제가 학생 때 신었던 느낌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서 한번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성길님이 실제로 되게 많이 착용하고 다니시는데 저희 바지들과도 되게 합이 되게 좋아요. 사실 이런 컨버스 같은 제품들은 하나 있으면 어느 바지 뭐 데님이건 뭐 치노 팬츠건 뭐 퍼티그 팬츠건 되게 잘 맞잖아요. 그래서 FW 시즌에는 좀 주구장창 블런드 스톤만 신었는데 이제 발이 조금 더워짐에 따라 좀 신발도 가벼워져야 되니까 구매를 한 제품입니다. 실제로 요즘 되게 잘 신고 있고 저희 바지랑 되게 합이 좋습니다. 추천드리는 상품인 것 같아요. 두 번째도 신발인데 슈퍼스타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존 신발들을 좀 정리를 많이 했어요. 이번에 조금 안 신게 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했는데, 좀 가벼울 때 신는 신발이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슈퍼스타랑 또 이 컨버스는. 그래서 자주 신을 신발을 조금 더 찾고 있다가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홍대 아디다스 매장에도 일단 가보면 빈티지 슈퍼스타라고 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거보다 아웃솔이 덜 진하다고 해야 될까요? 빈티지 제품이라고 표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큼 빈티지하진 않다. 근데 제가 찾은 슈퍼스타 중에서는 가장 빈티지한 제품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프리미엄 가격이 붙어서 조금 더 가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크림통에서 20만 원대 구입했습니다. 이게 다른 사이즈마다 좀 편차가 크더라고요. 다른 사이즈는 막 30만 원, 40만 원 막 이런데 이거는 딱 20만 원 초반대였어요. 그래서 입찰을 걸었다가 구매가 돼버려가지고 내 품에 왔다 이런 느낌. 끈도 이런 처리가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또 가죽이 좀 느낌이 좀 더 달라요. 좀 더 부들부들한 가죽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원래 슈퍼스타를 조금 안 신었던 이유가 조금 핏 자체가 좀 뚱뚱하다고 느끼는 핏이었거든요. 좀 볼드하다 느낌이 굉장히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그렇게 볼드한 느낌이 아니에요, 신발을 신었을 때. 근데 이것도 성길님이 그러고 보니까 잘 신는 신발 중에 하나네요. 성길님은 프리미엄 제품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래 신어서 프리미엄처럼 만드셨더라고요. 그 모습을 또 이렇게 영감을 받는 직원이랑 같이 일한다는 거는 저한테는 감사한 일입니다. 주인님 늘 배우고 있습니다. 신발은 여기까지고요. 이 제품도 일본 여행에서 구매를 한 백팩인데 긴자에 있는 빈즈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도쿄 갔을 때 구매했던 거고,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작년 후쿠오카 빈즈 매장에 갔을 때 이 백팩이 좀 색깔이 좀 다양하게 나와요. 그래서 좀 데일리한 느낌이 있는 백팩인데 제 아미아칼바에 있는 이런 디테일이 있어요. 이런 고리로 돼 있는 이런 형식. 그리고 이런 거에 보면 좀 보이지 않겠지만 이런 레더로 또 이런 끈 처리, 견고함까지 한 스푼을 넣었고요. 그리고 좀 포인트가 좀 샤이닝한 이런 은색 지퍼가 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열고 닫을 때 좀 무심한 듯 보이지만 그렇다고 막 너무 마냥 후리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느낌? 지퍼가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스탠다드 서플라이라는 제품이에요. 귀엽게 또 과하지 않은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가벼운 나일론 소재로 데일리하게 멜 수 있는 가방. 제가 가방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로고가 있는 것들보다는 좀 이렇게 메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셔츠랑 이렇게 좀 합이 좋죠. 이런 느낌. 네.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는 모자 2개 샀고요. 얼추 비슷한 형태의 모자입니다. 요거는 유니버셜 케미스트리의 마린 캡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로스코라는 브랜드의 퍼티그 캡입니다. 따로 이제 뒤에 끈 조절은 없고요. 밴딩만 들어가 있는 형태고, 그래서 사이즈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저희 베레모처럼 저는 59호 정도 썼는데 요거는 가장 큰 사이즈, 요것도 가장 큰 사이즈 구매를 했습니다. 주인님 잠깐 59호라니까 웃으시는데 알겠습니다.
여름에 반팔 티 위에 이제 이런 밀리터리 캡 쓰면 조금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입문해 보고 싶어서 일단은 저렴한 걸로 2개 구매했어요. 무신사에서 구매하시면 둘 다 2만 원대에 구매 가능하거든요. 2만 원대에도 2만 원대여서 괜찮으신 것 같으면 입문용으로 어떤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미지는 청바지나 이게 치노 팬츠에 얇은 반팔 티 하나 입고 이제 부츠 신고 모자 하나 써주는 그런 걸 좀 상상하고 샀는데 써보았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챙이 일단은 짧아요. 그래도 챙이 짧아서 시야 방해가 좀 없어요. 그리고 천 자체가 다 여름 소재여서 시원하다는 점, 통풍이 잘 된다는 점,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스코라는 브랜드는 실제로 군 납품만 했던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밀리터리 백이나 밀리터리 자켓 이런 복강류들이 가성비 있게 파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는 다 무신사에서 했습니다. 무신사가 적립금수 뭐 이런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요거 한번 쓴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깊어가지고 이런 느낌입니다. 생각보다 깊게 나왔어요. 요거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 요거는 조금 더 얕아요. 제가 지금 머리가 길어서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살짝 이런 느낌입니다. 주님 이번에 이번 안 웃으시네요. 테프스토어즈 사이즈 많으시는 분들은 제가 제일 큰 사이즈거든요. 아마도 둘 다 잘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소비가 이번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뭔가 날이 더워지면 저는 메쉬캡이 좀 끌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쉬캡을 좀 알아보던 중에 브랜드가 아니라 저는 빈티지 메쉬캡을 좀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크라운이 너무 빡센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 빈티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빈티지샵 보이면은 그냥 막 머리에 한번 써보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매물로 하나 구매하게 된 제품인데 이 메쉬캡이고요. 생긴 게 제가 생각했을 때 딱 그 적당 지점에 있는 캐주얼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요새 입는 무드와도 좀 잘 맞고 핏이 괜찮고요. 모자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딱 제품 사진이나 마네킹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사진 보면 얼추 감이 오거든요. 저건 나한테 맞겠다 안 맞겠다가. 근데 뽑기에 성공했습니다. 이 제품은 베이프 제품이고요.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한 3년 전쯤에 나왔던 제품인 것 같고 전 사실 베이프 브랜드 자체를 처음 구매하거든요. 정말 어렸을 때 반팔 티셔츠 하나 구매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딱히 막 제가 그런 스트릿 계열, 재팬 스트릿 계열 제품들에 대한 좀 니즈가 많이 없었어서 그랬는데 요새는 조금 입고 싶더라고요. 베이프도 좀 눈에 들어오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옷보다는 사실 모자 같은 걸 좀 사고 싶었어요. 사실 모자를 사려고 찾아보면 진짜 전 어려운 것 같거든요. 모자가 마음에 드는 걸 찾기가. 그냥 매물을 한번 잘 뒤져보시면 이거는 좀 흔하지 않고 내 머리에 좀 맞겠다 싶은 것들은 한 번씩 사보시면은 여름에 옷 입는 재미가 좀 더해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티셔츠예요. 저희 제품 중에도 티셔츠가 많잖아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제품이 라이트웨이트 반팔 티셔츠인데 제가 지금 이걸 실제로 한 15장 정도 사는 것 같거든요. 뭐 색깔별로 한 장씩은 다 샀는데 저는 티셔츠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는. 그래서 티셔츠를 다른 브랜드에서도 좀 보고 있었는데 전 티셔츠는 그냥 막 사는 게 좀 그 느낌이 좋거든요. 그냥 막 사는 느낌,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사게 되는 것 같아요. 티셔츠 같은 제품들은 어떤 샵 들어가는데 이거 괜찮다 싶으면 그냥 쪼아보는 거고. 일단 첫 번째는 무인양품 제품이고요. 공감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브랜드 다 제쳐두고 SPA 기준이면 여름에는 무인양품을 먼저 들어가 보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할랑할랑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무인양품을 먼저 보는데 강연사고 진짜 할랑할랑하거든요. 이게 여자 옷인데 이게 유니섹스 기준으로 나온 건 아닌 제품이에요. 제가 입어보면 패턴감이나 사이즈감이나 이런 걸 보면. 근데 제가 키가 작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호사이지 않나. 여자 옷도 크게 입으면 입을 수 있는 거. 막 손석구 티셔츠 같은 거 있잖아요. 막 해방일지에 나오는 막 늘어지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딱 그런 옷이에요. 제가 입으면은 늘어지고 막 여기 처지고 그냥 막 입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티셔츠입니다. 엑스라지로 구매하니까 저희 1사이즈보다 커요. 이게
1에서 2 사이 그 어딘가인데 아몰이나 어깨 부분은 훨씬 더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느낌이 되게 좋아서 이것도 좀 주구장창 잘 입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하나는 저희 매장 근처에 하바티가 있잖아요. 제가 하바티를 가보진 않았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제가 주말에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쇼핑을 좀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냥 브랜드를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브랜드를 안 봤고 그냥 딱 봤는데 이 티셔츠가 이쁜 거예요. 슬럽 반팔 티셔츠인데 제가 이런 슬럽 반팔 티셔츠를 좀 많이 찾았었어요. 근데 이게 참 사기 어려운 품목인 것 같아요. 저는 비싼 건 너무 비싸고 그리고 비싸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무드가 아니어서 너무 얄랑얄랑하거나 전 또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적당히 두께감도 있으면서 좀 잡아주는 느낌도 있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딱 봤는데 입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제가 빈티지 티셔츠 중에 오네이타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오네이타 브랜드의 예전 빈티지 옷들 패턴감을 되게 좋아해요. 일단 넥라인이 높고요. 여기는 조금 떨어지고 총장은 조금 짧은 뭔가 잘못 소축된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티셔츠 중에. 근데 넥라인이 조금 높은 그리고 원단 자체가 이렇게 부풀감도 이렇게 올라오고 좀 야들야들해진단 말이죠. 그 느낌이 좋거든요. 빈티지 티셔츠 중에서는. 저는 지금은 흰색 티셔츠를 가져왔지만 아더 컬러를 몇 장 더 샀어요. 좀 마음에 들어서 이 제품 자체가. 그리고 저는 시선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봤는데요. 사실 이거 어떤 브랜드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브라운예드 초창기 멤버 중 한 분이 런칭하신 브랜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재밌다 참 그러고 구매를 했던 제품입니다. 아마 이런 제품, 이런 슬럽 티셔츠는 요새 좀 수요가 있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슬럽 티셔츠 찾으신다면 시선이라는 브랜드도 있고 저는 매우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바지. 첫 번째는 슬랙스고요. 검정색 슬랙스인데 제가 슬랙스를 최근에 좀 트라우저를 좀 입고 싶더라고요. 작년부터 해서 트라우저가 조금 입고 싶었는데 참 마땅치가 않아요. 이 슬랙스라는 게. 출퇴근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슬랙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뭔가 나의 일상에는 별로 안 맞는 것 같고 너무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것들은 제 신체에는 별로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내 옷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와이드하고 그러면. 그래서 그냥 매물로 그냥 한번 봤는데 제 기준은 딱 그거였거든요. 폴리 함유량이 높은 거. 폴리 함유량이 높으면 좀 옷이 빤빤해지잖아요. 좀 거칠거칠한 느낌도 들고 딱 그 느낌을 찾았는데 딱 이 제품이 그런 제품이고요. 이건 브랜드는 아니고 뭐 설명란에는 80년대 미군 트라우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민수용인 것 같고요. 딱 제가 입었을 때 허벅지에서 밑단으로 내려올 때 이렇게 테이퍼드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도 좀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여름에는 신발 자체가 이제 컨버스라든지 전 컨버스를 진짜 많이 신거든요. 컨버스에 신으려고 샀습니다. 이런 제품은. 그리고 바지 하나를 구매했는데 이건 브라운 야드고요. 에센셜 울 트라우저일 거예요. 저는 이런 스트라이프 슬랙스에 대한 니즈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사봤었고 빈티지로 한 몇 년 동안 제가 마음에 드는 스트라이프 슬랙스를 찾으려고도 많이 막 노력했던 것 같아요. 혼자서. 딱 이 계절에 전 입고 싶었거든요. 이런 스트라이프 슬랙스에 뭐 반스 같은 거 신고 싶고 그냥 부츠 같은 거 신고 싶고 그랬거든요. 저는. 근데 찾다가 봤던 게 이제 스투시 볼륨 슬랙스인가? 볼륨 팬츠인가 그게 있을 거예요.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되어 있는. 그 스트릿한 감성이 있잖아요. 저는 원래 그걸 사려고 했었어요. 제 1차 목표는 그거였는데 도저히 매물도 뜨지도 않고 그래서 좀 포기하고 있다가 브라운야드 룩북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딱 이 제품을 입고 있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제가 원하는 그런 실루엣인 거예요. 너무 와이드하지도 않고 턱 없고 좀 얄랑얄랑하게 떨어지는 좀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울이거든요. 이게 제가 이번 주말에 좀 많이 입었는데 안 더워요. 제가 그렇게 더위를 크게 안 타는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덥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아더 컬러로 블랙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 더 살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 신발. 제가 여름에는 컨버스를 무조건 한 족씩은 사거든요. 저는. 근데 올해는 그냥 갑자기 반스가 좀 신고 싶더라고요. 반스가 신고 싶은데 좀 더러운 걸 신고 싶었어요. 좀 공감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컨버스는 더러울수록 멋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반스는 아니에요. 반스는 더러우면 좀 없어 보이는 게 있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더럽게 만든 건 어떨까라는 게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고요. 반스 볼통을 내리고요. 옆에 이렇게 더럽게 돼 있는 거랑 그냥 뭔가 이렇게 더러워진 느낌이 좀 신고 싶어서 이렇게 확 더러워진 느낌의 제품도 좀 매력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여름에는 다른 곳에서 포인트를 주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신발이나 신발, 바지, 모자 중 뭐 그 안에서 끝나는 것 같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잘 신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비 크게 두 가지 했고요. 일단 우선 요거 신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러닝 회식이 있었잖아요. 원래 러닝을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다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마치 러닝화도 하나 할 겸 여자친구한테 선물 받은 러닝화고요. 이게 어렸을 땐 제가 러닝화를 좋아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사용할 목적으로 러닝화를 신다가 이제 진짜 러닝을 하려고 위해서 산 신발이라 조금 더 찾아보고 입문하기에 좀 괜찮은 리스트 중에 이 제품이 이제 스트럭처 26이라는 제품입니다. 좀 안정화에 가까운 신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한번 다쳤다 보니까 무릎이랑 발목을 좀 잘 잡아줄 수 있는, 발목이 조금 잘 잡아줘야 무릎이 좀 덜 흔들리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 사이즈도 270 사이즈인데 러닝화는 약간 여유 있게 신는 걸 추천을 하시길래 저도 조금 약간 여유 있게 270 사이즈로 골랐고요. 그리고 얘가 겉에 이렇게 메쉬 소재도 있어가지고 뛸 때 뭐 답답하거나 이런 느낌도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신발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봤고요. 그 뒤쪽에 굽이 한 1cm 오프셋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프셋이 한 1cm 정도 돼가지고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딱 적당한 높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혹시 러닝 입문 하시거나 저처럼 이제 새싹 러너 한 1km에서 한 최대 오늘 컨디션 좋다 한 3km까지 욕심내볼 수 있는 그런 거리 적합한 신발이지 않나 생각해보고, 내년에 또 러닝 회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좀 꾸준히 러닝을 해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 바로 할까요? 두 번째로는 제가 저한테 주는 생일 선물로 한 버디 옵티컬의 CIS 라인의 매트 골드 컬러 제품입니다. 이거는 우선 계기가 제가 평상시에 김원중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김원중님 유튜브를 좀 자주 찾아보는데 어떤 영상에서 이제 안경을 이렇게 몇 가지 소개해 주신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을 좀 재밌게 보다가 이 컬러는 아닌데 유광 골드 컬러를 착용하시고 이제 안경을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쁘다. 일단 우선 이뻤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제품을 착용했을 때 뭔가 사보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들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어서 안경을 좀 하나 사고 싶은데 마침 딱 그 시기에 그 영상을 접하게 돼서 이 컬러를 이제 골랐는데, 우선 2011년에 시작한 일본 브랜드고요. 라인은 이제 두 가지 라인으로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가 필 컬리지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 60, 70년대 미국 아이비리그 룩이나 프리피 룩에서 영감을 받은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착용한 거는 이제 피 컬렉션이라 해가지고 약간 가상의 개념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F라는 가상의 개념이 있는데 그 F가 좀 센, 강한, 그리고 조금 더 트렌디한 느낌의 라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P 라인은 이제 그거와 반대로 조금 여린, 섬세한, 좀 클래식한 느낌의 디자인들을 만든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가 또 피아노의 약자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의 클래식 음악 거장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거기 독일의 음계를 따가지고 제가 지금 착용한 라인은 CIS 라인인데 IS가 이제 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C 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CIS 라인, 뭐 DIS 라인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C 샵, 뭐 D 샵 이렇게. 그래서 그런 또 재밌는 정보를 하나 알면 또 이렇게 착용하는데 또 되게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착용한 컬러는 이제 매트 골드 컬러를 봐주시면 돼서 이게 렌즈 가로가 42mm 정도고 세로가 35mm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평소에 약간 작은 렌즈를 선호하는 편인데 이 친구는 제가 딱 착용했을 때 아 이거는 구매를 해야 되겠다. 제가 평상시에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것처럼 좀 캐주얼하게 옷을 많이 입다 보니까 여기 약간 살짝 한번 꽈서 이런 좀 클래식한 제품을 하나 끼면은 조금 덜 심심한 좀 위트 있는 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안경을 또 고르게 된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이렇게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 디자인이 이거 약간 제 뇌피셜인데 음표 모양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알게 모르게 무게 중심을 뒤로 잡아줘서 좀 착용감을 좋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되게 매력적이었고 양경 매우 잘 산 소비 중 하나이지 않나 싶어서 한번 월간에 가져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번 달에 소비한 제품은 아디다스의 F50 프로 TF라는 풋살화인데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취미생활로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조금 어렸을 때부터 축구 팀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축구화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축구화를 구매해 봤는데 아디다스의 제품으로 정착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강인 선수를 가장 좋아해요. 축구 선수 중에.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 모델을 신고 뛰기 때문에 선택을 해봤습니다. 딱 보시면 발볼이 좁고 길이가 길게 나와 있는 축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동양인 족형에는 좀 잘 안 맞거든요. 저도 솔직히 신고 와 엄청 편하다 이 느낌은 솔직히 없어요. 저도 발볼이 어느 정도 있고 발등도 높고 해가지고 막 엄청 편한 축구화는 아닌데 그래도 이강인 선수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신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모델은 다른 컬러도 몇 개 있어요. 컬러가 이게 출시될 때마다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구매하고 있는데 아디다스 제품인데 운동장에 나가보면은 비주류예요. 그래서 아디다스인데 유니크함도 챙겨갈 수 있다. 그래서 선택해본 제품입니다. 네.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뉴발란스 990 V6 트리플 블랙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원래 생각이 없다가 러닝화를 새로 구매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거저거 찾아보고 있었는데 좀 마음에 드는 게 딱히 없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강인 선수를 좋아해서 아디다스의 제품을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디다스 러닝화가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좀 대표적인 제품이 에보 SL 그 제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매장 가서 신어보고 했는데 저는 그 러닝을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트랙을 뛰거든요. 양천공원이라고 그 공원을 뛰는데 뭔가 과한 거예요. 디자인이. 그래서 좀 더 무난한 거를 찾았는데 무난한 거는 또 마음에 또 안 들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저거 찾아보다가 이 뉴발란스 990 V6를 우연히 크림에 쳐봤거든요. 근데 정가 이하로 떠 있는 거예요. 제 사이즈가. 그래가지고 이걸 러닝화로 신어봐야겠다 해서 구매를 해보았고요. 그냥 일상용으로도 충분히 신을 수 있으니까 일상용으로 더 많이 신으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간단한 건데 독서대예요. 그 독서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책을 내려다 놓고 보는 게 저는 좀 집중력이 좀 많이 깨지더라고요. 시선이 밑으로 간 상태로 장시간 지속되면은 금방 뭔가 목이 아프기도 하고 팔도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서를 할 때면 독서대를 꼭 사용하는 편인데 근데 독서대도 이전에 다른 걸 써봤는데 그거는 이 고정하는 게 되게 얇고 고정력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수평이 안 맞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수평을 맞추려고 막 신경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거는 고정력이 굉장히 강해서 톡 넣어도 이게 뭔가 딱 수평이 맞고 그렇거든요. 29,000원 정도였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책은 너무 유명한 책인데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입니다. 다들 영화로 들어보건 아니면 뭐 유명한 짤 있잖아요. 이거 그걸로 보고 다들 한 번씩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책으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노르웨이의 숲에서 옛날에 읽었을 때부터 좀 생각이 남던 게 이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가 그 스콧 피츠제럴드를 정말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라고 꼽더라고요. 자신의 문체를 확립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하고 가장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좋아서 이걸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하루키가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 이 책에 나오는 대사 중에 이 위대한 개츠비를 설명한 대사가 위대한 개츠비를 3번 정도 읽었으면 그럼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있겠는걸? 이라고 친구가 주인공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친구가 되는 관계가 있을 정도로 이 책을 좀 좋아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하루키 작가가. 처음에 이걸 읽으니까 이게 뭔 말이야 싶더라고요.
리스커피츠 제럴드가 약간 진짜 대단한 작가인 건 맞지만 한 1920년대 이게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1920년대 미국의 시대상을 잘 알아야 이 책이 조금 더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 관련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920년대 미국이 어땠냐 하면 세계 1차 대전이 18년까지 있고 그 후로 이 미국은 진짜 20년대는 말도 안 되게 풍요롭던 시기거든요. 그게 부르는 단어가 되게 많은데 뭐 재즈 에이지란 말도 있고 뭐 금주법이 유행하던 시기이기도 하고 포효하는 뭐 20년대 이런 식으로 막 진짜 막 사치와 향락 이런 게 말도 안 되게 넘쳐나던 시기예요. 그래서 진짜 신흥 부자들도 엄청 태어나고 저희 올드머니 요즘 하는데 이 책에서 나오는 상류층들이 진짜 찐 올드머니 느낌이 나거든요. 또 반면에 그 이면에는 약간 원래 그전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이 되게 많잖아요. 미국 가면 성공할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미 그건 끝난 시기로 나와요. 아메리칸 드림을 더 이상 누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다기보다는 이미 진짜 찐 부자들의 세계로 못 가는 손에 잡히지 않는 무언가를 계속 좀 쫓습니다. 이 주인공이. 줄거리가 뭐 다 아시겠지만 개칩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잘 살진 못했는데 그 개칩이라는 인물이 데이지라는 한 여성을 너무 사랑해서 그 여성을 향한 수뇌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치비가 처음에는 그렇게 잘 살진 못했는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개치비가 보이는 건너편 집으로 이사를 해요. 그래서 데이지가 한번 자기를 바라봤으면 해서 매일매일 파티를 열어요. 매일매일 파티를 열고 매일매일 자기를 봐줬으면 해서 그때는 사교회가 되게 중요할 땐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유명 인사들도 많이 오고 결국에 데이지도 개치비에게 그렇게 닿게 되는데 결국에는 좀 비극적으로 끝나긴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게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왜 고전이냐 하면 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문체도 너무 멋있고 한데 책이 그렇게 솔직히 재밌진 않거든요. 저는 그냥 대단하다 하니까 읽었는데 근데 그 시대상을 알고 나면 좀 더 재밌어서 이렇게 시대상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게 되게 문장들이 되게 수려하거든요. 이게 제가 네이티브가 아닌데도 문장이 이거 되게 근사하다라고 느끼는 문장들이 좀 있는데 마지막 문장이 좀 인상 깊거든요. 마지막 문장이 그래서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흐름을 거슬러가는 조각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 가면서도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게 좀 어떤 느낌이냐면 결국에 지금 모든 게 다 과거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도 지금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사랑도 그럴 테고 노력도 그럴 테고 다 과거로 떠밀려 가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강물이 계속 뒤로 가고 있는데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발버둥 치거든요. 이 책에서 나오는 개치비는 전혀 위대하지 않거든요. 근데 반어법처럼 약간 그래 참 위대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함을 붙일 수 있는 게 약간 계속 뒤로 쓸려 나가면서 약간 허무하게 약간 신기루 같은 걸 잡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희망을 쫓는 부분에서 좀 울컥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컨텐츠는 일본 드라마인데 96년 작품이더라고요. 기무라 타쿠야 주연의 롱 버케이션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이 드라마를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작은 고모가 기무라 타쿠야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때부터 되게 기무라 타쿠야라는 이름을 되게 잘 들어왔었는데 사실 제가 보고 자란 시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잘생겼던 배우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요즘 제 인스타나 이런 알고리즘에 기무라 타쿠야 배우님이 나와요. 한 번씩 리즈 시절 막 착용했던 뭐 셔츠 이런 착장들이 올라오는데 굉장히 저희 브랜드에서도 맛을 낼 수 있는 정도의 담백한데 그렇다고 막 너무 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무드들이 나오는 착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제가 좀 영감을 받았어가지고 이분은 한번 나오는 주연작을 보고 싶다 해서 마침 넷플릭스에 있기에 제가 봤는데 사실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보고 막 보통 얼굴이 재밌다 이런 표현을 보통 하는데 저는 솔직히 공감을 못 했었거든요. 심지어 남자인데 이거는 드라마의 뭐 내용과 이런 걸 떠나서 되게 기무라 타쿠야의 리즈 시절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볼 가치가 있는 그런 착장들과 그 헤어스타일, 뭐 무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이런 영감이 되는, 물론 얼굴은 따라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셔츠, 화이트 셔츠 같은 것도 잘 안 입는데 이렇게 입은 게 거기서 기무라 타쿠야가 피아니스트로 나오거든요. 근데 착장이 보통 이런 착장이에요.
흰색 이런 좀 바스락거리는 질감에 안에 레이어드를 꼭 넥 부분, 넥 에리 부분, 이 부분이 좀 두꺼운 이런 흰색을 같이 받쳐 입고 이렇게 입어요. 그래서 그분의 리즈 시설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면 저랑 같은 영감을 뭐라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장소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장소는 수완기피의 오프라인 숍이고요. 예전에도 제가 월간스테드에서 한번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음반 셀렉숍인데 제가 평소에 거기서 CD를 구매하기도 하고 저희 2층 매장에서도 CD를 바잉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평소에 응원하던 그런 숍인데 원래는 온라인에서만 그렇게 진행을 하시다가 5월부터 이제 오프라인 숍을 내셔가지고 거기에 한번 다녀와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수간기피라는 게 나무들이 자랄 때 일정한 틈을 주고 이렇게 자라는 현상을 수간기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 바람에 흔들릴 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나 빛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정한 틈을 두고 자란다고 하는데 뭔가 그런 의미를 가진 네이밍도 되게 좋았고 일상에 틈을 두고 좀 일상의 배경이 되어줄 좀 그런 편안한 음악들을 큐레이션을 하고 전개를 하고 있어요. 뉴에이지나 앰비언트 장르들을 주로 소개를 해주시는데 이 수간기피 숍은 연신내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연신내역에서 나가면 바로 좀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뭔가 그 숍을 찾아가는 그 시장의 느낌도 되게 정감 있고 좋았고 그리고 이제 숍에 가면은 카페도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거기서 큐레이션 해주는 음악들 들으면서 음악 감상을 하다가 와도 좋으시고 아니면 책 같은 거 들고 가서 뭐 책을 읽어도 좋을 것 같고 작업을 하다 와도 좋을 것 같아서 연신내 쪽에 갈 일이 있으시다면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기서 굿즈로 나온 제품인데 이거 뭔지 아시나요? 하모니카? 하모니카요? 이거 수평계거든요. 네, 이렇게 넣으면 수평이 맞는지 알 수 있는 수평계인데 이걸 굿즈로 제작하신 이유가 삶의 균형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에서 수평계를 굿즈로 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귀엽고 여기 새겨진 로고도 귀엽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